안녕하십니까. 남남 김수철입니다. 부녀 최경입니다. 사실 한반도 전체 하면 한민족이잖아요. 인구 이야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보니까 남과 북 모두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걱정인 것 같은데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지구촌에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네, 세계는 지금 80억 인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현재 이제 세계 인구 80억으로 합산되었고요. 이는 2011년 70억 인구에서 11년 만에 10억이나 증가한 셈이죠. 유엔 인구 기금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것만큼 가임 인구도 증가되고, 그리고 2037년에는요 90억, 그리고 2086년에 104억으로 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좀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남북한은 이와 다르게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남한은 어떤 현상으로 보이시나요? 남한은 지금 아주 인구 큰 일이 좀 벌어져 있는데요.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여성이 일생에 거쳐서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네. 합계 출산율이 2017년도에 1.05명, 그리고 2020년도에 0.84명, 그리고 작년도에는 7점대로 떨어졌거든요. 0.78명. 사실 이 수치는 OECD 평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합계가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네. 유일하다는 거예요. 197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씩 나온 거죠. 2001년도에만 해도 50만 명. 그런데 이제 2020년도에는 20만 명들을 때려져가지고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심각하네요. 네, 북한은 좀 어떤가요? 북한도 역시 197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로 지금 진입하면서 저출산율이 거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저출산이 더 많이 확산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보다는 그래도 북한이 그 합계 출산율이 좀 높더라고요. 1.9 네, 1.9로 평가되고 있죠. 평가되고 있잖아요. 사실 북한도요. 네. 1960년대에는 5.11명으로 네.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을 했는데,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1990년대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떨어져서 지금은 1.9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평균 이제 2.4명에 비하면 북한도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거죠.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첫 아이를 예. 20대에 낳으면 한 1.5명 정도까지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한국의 경우는 첫째 아이를 낳는 나이가 32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뭐 늘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93년도에는 26살 정도 됐는데 한 6년 정도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런 게 어렵고 살 집 마련하거나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늦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 문제인가요? 경제적 문제도 있고, 예. 여성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가정보다는 더 일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인데, 그 가치관의 변화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취업도 어렵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이를 경쟁. 경쟁 늦게 낳게 되고 적게 낳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보다는 딱딱해 보이는 북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남녀관계 그 연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또 나름 사회가 잘 작동하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초혼이나 아이를 좀 일찍 낳을 것 같긴 하던데 북한은 어떠세요? 북한은 최근에는 굉장히 그 다양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1990년대까지는 여성의 선택만 아니라 결혼 연령은 사실상 남성들의 이제 그런 그 숫자, 그런 것과 많이 비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시스템상 남성은 군대 나가서 10년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가잖아요. 그러면 17살, 18살에 군대 나가면 10년 군사복무 하다가 28살에 제대합니다. 네. 그럼 제대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하면서 바로 대학교로 추천받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3살, 5살
이런 차이를 가장 선호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의 그 결혼 정년기가 23살, 24살 네. 여기 가장 적합한 시기였고 25 지나면 나이 조금 많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1990년대까지는. 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 시장이 도입되면서 여성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소위 예. 장마당.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여성이 더 일명 이제 돈을 벌어서 네. 이제 가족이 먹여 살리는 굉장히 이제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권리가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이제 그 연령대가 어쩌면은 독신을 선호하는 여성들도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이제 돈을 벌고 나중에 안정화되면서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이런 여성들도 많이 지금 요즘은 생긴다고 합니다. 북한도 어떻게 보면 아까처럼 경제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첫 아이를 낳는 출산의 네. 시기가 이렇게 네, 늦어지고 네.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특히 남한은 이제 숫자가 정말 하락하면서 네. 출산율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걸 심각한 현상으로 우리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데 네. 북한 역시 남한 숫자보다는 좀 덜 미치지만은 그렇지만은 북한은 이 상태를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노동력이거든요. 근데 노동력이 점점 감소되면서 고령화, 노인 세대를 책임져야 될 젊은 노동력이 축소된다는 것은 국가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더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국에는 이제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네. 기술 수준 더 높긴 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농업 중심이거나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노동력 자체가 국가의 부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인구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다르겠네요. 그렇죠. 국가 운영의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만의 어떤 저출산을 조금,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뭐 영웅치료를 부여한다거나 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한국에 없는 네, 이런 네. 정책들이 있는데 네. 아이 8명 이상을 낳으면은 모성영웅 8명이요? 예. 오. 그리고 모성영웅 칭호를 준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다자녀 그 네. 어머니들 또 그 부부들은 이제 노동당에 입당시켜서 당원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권을 준다던가 가치 배분의 방식으로 이렇게 장려를 하고 있죠. 뭐 이제 당 간부가 되면 좀 승진에 우선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는 다자녀 가족들. 예, 애를 많이 낳은 예, 가족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부모 가정에 이제 이런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지원금 줄 때 그걸 많이 이제 고려하는 것처럼 북한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를 이제 당 간부로 승진하는데 굉장히 큰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뭐 꼭 신세대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제도를 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화가 되면서 신세대 부부들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북한 역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네. 또 이제 정책이 너무 이렇게 협소하고 작은 데 비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드는데 또 북한도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하죠. 아이들 사교육비 또 아이 키우는데 사회가 부담 못하는 부분들을 모두 부모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민족적 습성인지는 모르지만 교육열은 남북이 공통점.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들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네. 새쌍둥이를 낳으면 뭐 은장도 주고 금반지 준다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근데 새쌍둥이를 낳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제 아마도 정말 행운이라고 하고 아. 경사 중에 경사라고 하고 그 복이 온다고 국가가 그렇게 장려를 하고 있죠. 그래서 1980년에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평양시 대동강 구역에 이제 평양 산원을 이렇게 설립했는데 거기에서 벌써 2012년에 그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으면서 2012년 4월 15일에 415번째의 새쌍둥이가 태어났다 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굉장히 네. 선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500쌍도 넘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 새쌍둥이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새쌍둥이가 태어나면요. 네. 이제 국가적으로 육아원에서 5살, 만 4살까지 국가가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생활비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사실상 국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제도는 있지만 그게 가동을 잘 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인구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런데 이제 2017년도인가 저희 이제 가족들이 어머님 칠순을 맞이해서 이제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하교길에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려고 막 뛰어나오는 광경을 목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네. 기억이 났어요. 저희 학교가 2개 반이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3개 반을 나눠서 막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40년 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 근데 필리핀은 여전히 그 아이를 많이 낳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국가 정책이나 제도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40년이라는 게 어찌 보면 길고 어찌 보면 짧은 기간인데 그런 큰 변화가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 이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는. 그때 우리 대표님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렇죠. 네. 저 11년간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일본은 좀 어떻든가요? 아, 저는 사실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 독신들이 엄청 많았던 거. 네. 예, 그 우리 이게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시대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그리고 50대 초반 또 30대 후반 뭐 이 정도의 독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독신이 많은 사회에 네. 앞으로 어떤 발전을 기대할 수 있냐 이렇게 저도 이제 관찰하고 네. 봐왔는데 귀국해서 보니까 사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현상이 독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네. 독신들이 살기 좋은 이런 현상들이 보여서 참 이거는 시대적 흐름인가 하고 고민해봤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 뭐 일간지에서 일본이 멸종 위기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200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예. AI 중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사람들 선호나 뭐 취향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오. 중매를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매율이 뭐 높은지 안 높은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는데 그럼 혹시 결혼 정보 회사 역할을 비슷하죠. 하는 예, 그런데 예. 기존에는 우리가 중매를 하게 되면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뭐 그 중매가 누가 선호자에 따라서 안 이쁜데도 뭐 이쁘게 되고 뭐 이렇잖아요. 네. 근데 회원수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벌써.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잘 데이터화 해놓으면 네. 그거에 맞는 사람을 찾아주는 AI 중매 아마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근데 합니다. 또 그거 지금 AI 중매라고 하시니까 네. 옛날에는 중매 잘 서면 술 석잔 네. 잘 못 서면 뺨 석잔 그런 것도 없어지지 네. 않을까요? 저희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에 사실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80조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예산은 투입은 늘었지만 출산율은 전혀 늘지가 않았어요. 네. 결국은 이제 실패한 정책으로 지금 이제 판명이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라는 게 가치, 행복이라는 가치, 맞습니다. 예, 일단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거에 대한 예. 어떤 가치 부분 그리고 그러한 가치가 확산되어야 되고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 낳기가 좋은 네. 사회 구조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어요. 같은 네, 생각을 그렇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인구 문제는 이렇게 행복 지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그럼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결국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이제 저희도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네.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주거비라든가 이런 게 적으니까 네. 아이를 더 낳거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방화 정책도 하나의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은 그 현금성 지원이나 정책들이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예. 근데 약간의 독특한 방식의 선물, 선물. 예, 건강약품 같은 네. 이런 어머니에게 주는 이런 선물은 있고 금장도, 은장도 네. 이런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현금으로 장려하는 네. 이런 것들은 거의 그걸 장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예, 부여하는 아. 이런 방식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어느 시골 지금 마을은 태어나서부터 7살 때까지인가 5천만 원인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네. 그런 구점으로 네, 그쪽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어. 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그게 엄청 도움이 네, 돼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때까지 살다가 딴 데로 가면 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현금성 지원 정책들까지도 펼치고 있는 상태이고요. 노력을 많이 하네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맞습니다. 해소가 안 되면 네.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100% 공감입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는 사실 돈에서 오는 걸까요? 현금, 돈 같은 경우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 수단이죠.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저는 사실 우리 가치관에서 네. 정말 자존감을 높이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고 이런 걸로 이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 국가가 이제 모성용 징후를 주고 또 이렇게 장려를 하고 또 휴가도 아이 둘 낳은 그런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휴가를 받겠다고 하면 무조건 휴가를 장려해라 이거 법적으로 네. 채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런 대책이 없이는 정책들을 많이 내와도 사실상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죠. 이게 자본주의 국가나 아니면 네. 사회주의 국가나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지금 정치 체제의 문제고 그 의료 기술은 아무래도 저희 그 대한민국이 월등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잖아요. 최고로 힘들죠. 최고로 힘든 네. 일이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다가 음, 사고를 겪는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많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우선 정책적으로 그 평양 산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80년부터 평양 산원에서 많은 쌍둥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죠. 최근에는 사실 도, 시, 군까지 이제 인민병원에 산원을 크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독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병원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시골에서 또 지역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집에서 이제 동네에서 소문난 산파가 와서 직접 아이를 낳거나 또 그렇게도 이제 이렇게 그 대가를 주지 못하는 형편이 못 되는 그 집에서는 엄마가 혼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고 산모 사망률, 그리고 또 이제 아이의 출산 시 아이 사망률, 이런 것들을 이제 유엔이 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요즘은 좀 감소됐다고 합니다만은 2000년도에 이제 10만 명당 186명, 그에 비해서 2020년에는 107명으로 약간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아이를 낳는 게 힘들고 또 그것을 의료기술이 있으면 그게 줄 수 있으니까 네. 더 나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대북 제재라든가 핵 문제 때문에 어떤 이렇게 의료 협력 같은 것도 다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부분 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국가 전망의 3대 요소지 않습니까? 예, 인구는 예. 첫 번째 영토, 인구, 그리고 이제 주권 얘기하죠. 사실상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하지만 북한의 출산율은 숫자로 제대로 집계될 수가 없습니다. 사망률, 모성의 사망률, 영아의 사망률, 이런 것도 이제 그 국제사회가 집계한 이 수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는 좀 의심의 여지를 갖고 지켜봐야 돼요. 통계에 또 이제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이를 낳는 주체는 여성이잖아요. 네. 근데 키우는 주체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여성들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첩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 것들 여전히 남아 있을까요, 북한은?
그렇죠. 그것도 역시 그 저출산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부장적인 잔재. 사회제도. 중요한 거는 포함해서 말씀드릴 네. 건데 이제 북한의 저출산 원인 네.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제 식량난을 겪으면서 이제 남성들은 조직 체계에 묶여 있고 그다음 여성들은 시장에서 좀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가족과 부모님들 모든 이제 그 구성원들에 대한 목걸이를 책임지는 하루하루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갖고 있고 또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이런 사회적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 여성의 출산 기피 현상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역시 이제 여성의 사회 활동 증진과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또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가족 중심의 이제 시대성, 시대적 가치관, 예를 들면 이제 남존여비라는 걸 순응하면서 당연히 받아들였던 여성들, 그래서 여성의 헌신성을 이렇게 매력으로 느꼈던 전통적 가치관에서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독립성을 매력으로 갖고 있고 이제 개인적 그리고 이기적 이런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돌아보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렸을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했던 경험들이 그게 제일 일생일대의 중요한 행복의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다른 가정들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좀 행복해 보이고 뭐 그런 생각을 가끔 이건 개인적 경험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런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 문제, 또 가정 사이에서 양립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남북 모두의 숙제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다 인구가 늘어가는데 저희 남과 북 한민족의 인구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그것은 좀 안타깝고요. 이건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앞으로 같습니다. 통일되면 북한 인구가 이렇게 통합됐을 때 네. 우리는 그때는 정말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자부심이 큰 국가이지만 인구 면에서는 아직 좀 모자란 이런 네. 상황인데 이거 감소를 어떻게 보면 통합을 했을 때 훨씬 인구로서 또 영토로서 이렇게 중견국으로 다가설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구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남남북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앞으로 또 다른 또 주제들을 가지고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